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명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이시면서 아하러닝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도영태 소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분 만나 뵈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띄워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명한 분 나왔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간단하게 사람들이 뭐 다 유명한가?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하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열심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멋진 강사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니, 좀 굉장히 좀 긴장돼요. 자, 제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 강사가 70만이다. 어떤 사람은 뭐 100만이다, 50만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엄청 많죠. 예, 뭐 너도 강사냐, 나도 강사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강사, 멘토요 강사로 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기업이나 전문적으로 저처럼 강의하는 강사가 한 몇천 명 되고요. 예. 근데 우리가 폭넓게 의미를 보면 교수, 뭐 교사, 또 뭐 일일 강사, 산업교육뿐만 아니라 뭐 평생교육원 강사, 뭐 유치원 선생님 다 강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100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군요.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강의를 찾아서 멀리 있어도 다 그렇죠.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학습적인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기 마련인데 예. 요즘 뭐 워낙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좋은 강의 얼마든지 영상으로 그렇죠. 인터넷으로 만나볼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면서 강의 듣는 것만큼 그렇죠. 인터넷이 대체해 주지를 못할 테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러 네. 전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저는 있다는데. 공짜 강의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 뭐 제가 대규모 강연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원에서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원하면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타 강사도 아니고 그냥 해당되는 업체나 그쪽에 가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전성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걸 제가 열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강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에는 대한민국이 좋은 시장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호불호가 완전히 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뭐 강사님은 작년에 강의했다 하는 강의비를 아직도 못 받았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나갈 수 있는 강의비로 어떤 사람은 10번 나가도 그 돈 못 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자기의 콘텐츠, 어떠한 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사 시장이 이렇게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르가 호불호라기보다는 빈익빈 네, 시장이 빈익빈,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를 못하냐 잘하냐를 떠나서 많이 불러지냐 불러지지 않느냐 이 차이고요. 그리고 또 불러지더라도 어떤 강사는 엄청난 부가치를 시간당 강사료로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뭐 생계형 강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진입장벽이 없는 강사 세계지만 잘못 들어왔다가 어이쿠야 하고 이게 사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강사는 이게 정말 내가 강의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만하지만 시장에서 또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호불호라는 의미가 내가 강의를 잘해도 상대방이 강의를 잘한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호불호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불러주지도 않고 상대방은 잘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에 바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는 내가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의 논리입니다. 상대방이 그쪽에서 원하는 쪽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호불호도 완전히 갈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저도 호불호 갈려요. 근데 지금 스케줄표를 보면 올 말까지 거의 꽉 찼죠?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주기가 짧아서 뭐 한 달 주기로 가는 게 좀 보편적인 것 같고. 한간의 소문에는 우리 도영태 소장님 강의를 들으려면 지금 번호표를 뽑아야 올 연말에나 다가온다. 나중에 번호표를 드릴 테니까 뽑으시고.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닥친 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명강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칭 명강사죠. 네, 근데 명강사라는 어떠한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과하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뭐 그런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어서. 그리고 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뭐 명강사 패도 주고 뭐 이렇게 자격 심사도 해서 공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국가 자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뭐 엄청난 공신력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명강사는 네. 그냥 시장에서 잘 불려 다니는 강사, 고객들이 원하는 강사, 그런 사람들이 명강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내가 명강사라고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명강사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게 명강사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누구나 명강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학습을 하고 정말 뭐 전국을 다 다니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들어보면 알죠. 요즘 기대치가 높아요. 네, 그래서 본인만 명강사라고 하는지 주변 사람도 모두가 명강사라고 인정할 만큼인지. 저요? 아니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도소장님은 뭐 워낙 여지껏 해왔던 일들이 증거이고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남은 강사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도영태 소장님만의 비법 아니면 별다른 무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강의가 엄청난 개인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컨텐츠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력 강의를 또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기획을 좀 잘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가 스스로 거의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컨텐츠를 봤을 때는 신선하다, 괜찮다, 뭐 재밌다 이런 평가를 강의에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머리가 좀 아파요. 어떠한 우리가 강의뿐만 아니라 음식이든 물건이든 한번 구매를 했을 때 재구매 욕구가 나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강의도 애프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어디 갔을 때 그걸로 끝나면 고민해야 돼요. 다음에 어디를 내가 불려 다닐까. 근데 애프터를 받고 입소문을 타고 계속 연결이 되면 그게 이제 결국 명강사가 되고 살아남는 강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지만 한 번 강의 갔을 때 그 다음 강의를 미리 예약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음 강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만 그렇죠. 스케줄 관리도 좀 되고 그래서 불안한 노후,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강사들 너무 불안해요. 이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뭐 강의 스케줄이 뭐 중장기적으로 내년 거 주고 뭐 내년 거 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불안합니다. 자, 그렇게 명강의를 하시면서도 명강사를 꿈꾸고 있거나 또 명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자, 컨셉부터 교환까지 명강사 강의 기획이라는. 이번에 제가 틈틈이 쓴 책이고요.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뚱맞은 게 아니라 강의하면서 모으고 노하우를 집대성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되게 크다고 보고요. 이 책이 뭐랄까요? 이 책이 던져주고자 하는 우리 아까 말했던 50만 명, 100만 명이나 되는 강사님들이 한 권씩만 사도 바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 얼마 좋겠습니까? 뭐 목표는 뭐 10,000권이라도 팔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강사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컨텐츠를 잘 만들고 그거를 교환으로 잘 포장을 해서 멋지게 강의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기획을 하는 겁니다. 스피치를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그 기획을 단단히 다져가지고 정말 이 강의 기획이 탁월해서 실패하지 않은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런 책이 없어요. 기획만 다룬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어디에서 몇 주 과정을 통했다고 해서 자기가 바로 명강사가 된 것처럼 또는 뭐 포털 사이트에서 몇 구절 따다가 아니면 남들이 하는 강의를 몇 구절 인용을 해서
마치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다 해서 자기 거 인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많잖아요. 강사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겠더라니까. 그런 강사를 소위 말해서 짝퉁 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짝퉁 강사라고 하는군요. 네, 명품도 짝퉁인 뜻이 짝퉁 강사래요. 그렇군요. 자기 것이 없잖아요. 보통 강사들이 겁나니까 다른 데서 피드백이 좋았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가 써먹거나 또 내 컨텐츠가 없어서 이리저리 다른 강연을 참가하면서 어디 컨텐츠 좋은 거 없냐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건 저는 강의 투어라고 합니다. 그냥 여행이에요. 여행일 뿐이에요. 자기 거를 만들고 자기 컨텐츠를 다지하지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타 강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게 벌써 10권째잖아. 12권이요. 12권이요? 아니 12권 책 이름 저 제목도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망한 책도 있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나서 저는 책을 근데 쓰세요? 강의하는 테마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창의력, 기획력, 자기개발, 문제 해결 뭐 이런 강의하는 책만 쓰고 예. 제가 결국은 이 강의를 계속 하는 이유도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쓰다 보면 전문적인 걸 다 모으고 또 예. 여러 가지를 집대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부도 되고 정리도 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노하우가 다져지는 거야. 그래서 강의를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책도 쓸 겁니다. 지금 그렇게나 많은 강사님들이 도현태 소장님을 이야기할 때 네. 제 혹시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 뭐 대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책 내용도 그렇지만 그 많은 강의를 다니고 강의비를 많이 받아서 빌딩도 이렇게 많이 소요했을 만큼이라면 네, 그거 아니에요. 무슨 빽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흑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상위 몇 퍼센트 1% 갈까 말까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시네요. 출신 성분은 좀 특이하죠. 예. 뭐 완전 엘리트라기보다는 특이. 근데 군인의 길을 안 가고 강사의 길을 걷는단 말입니다. 군인도 재밌겠습니다. 군인도 뭐 맨날 총 쏘고 훈련하고 그게 군인이 아니고 군인 중에서도 교관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보 업무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연관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니 저게 언제적 이게 이제 4학년 때 이게 견장 보면 4줄 있죠? 예, 4줄이니까 4학년이에요. 좀 제가 좀 귀엽지 않습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좀 꼽니다. 예. 좀 뭐랄까요, 코만도 같은 그러한 군인의 상보다는 저 옆에 동기가 코만도 같은. 예, 딱 그러네요. 자, 이거는 저건 제 소대장 때입니다. 저기 예. 그 얼룩무늬 바지를 입은 예. 서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중2 때. 그렇군요. 저는 그 전통의 백마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전방에서 근무를 하셨군요. 추색 때. 아이고, 예. 저 군복 보니까 저 생각납니다. 예. 저도 저 그 국방색 군복을 네. 마지막으로 제가 입었고, 그렇죠. 민문입니까? 얼룩무늬입니까? 예, 진짜. 예. 제가 제대할 때 저 얼룩무늬가 나와서 오래전에 하셨네. 요즘이 22개월인가 20개월인가 예, 하잖아요. 저희 때는 3년 하지 않으셨나요? 예, 제가 36개월 받고 들어갔다가 딱 30개월 하고 나왔죠. 근데 점차 딱 해서 예. 병장제대 했죠. 고생하셨네요. 뭐 장교도 고생하지만 더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이렇게 책을 아까 내셔서 100만이나 되는 강사님들이 이 책을 사면 100만 권이 팔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제목 자체가 이 책은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저는 강사들이 좀 이 책을 보고 도움을 받는 스테디셀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제 책은 거의 다 스테디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는 거의 없어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쓴 책들인데 이게 12권이잖아요. 보시니까 이게 다 거의 스테디. 그러니까 강의하는 테마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인문학도 좀 해볼 거고 좀 보편적인 그런 책도 좀 써볼까 합니다. 책 쓰는 건 재밌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처녀작을 출간했지만 한 1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정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도 책 쓰다 보면 나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흐름 때문에 흘러가긴 하지만 한 권 잘못 내는 것이 무덤이 될 수도 있는데 무덤은 되지 않고 그냥 뭐 촉지는 하겠죠. 근데 이제
안 팔리거나 이제 시장에서 잘 이렇게 봐주질 않으면 좀 약간 디프레스가 되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정리했다는 걸로 위안을 찾는 게 좋아요. 가치 있는 작업이에요. 한마디로 명강사의 조건을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조건, 뭐 자격,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명강사는 비주얼이 이렇게 좀 되셔야 그건 되나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인성은 뭐 기본적으로 되게 다져야 되는 거고, 일단 남이 하지 않는 강의 테마를 내가 나만의 어떤 창의적으로 잘하는 강사가 명강사가 아닌가 창의력. 싶습니다.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창의력으로. 예. 그리고 글쎄요, 저는 명강사라고 이렇게 뭐 무슨 자격 요건처럼 딱딱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명강사는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하면서 스스로 계속 좋은 지식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강사가 명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강사는 지식을 파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지식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지식부터 어떻게 보면 좀 그 씁쓸한 이야기일 수도 그렇죠. 있지만 예. 요즘 사람들이 워낙 다 똑똑하고 명강의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 담당자도 무섭긴 하겠지만 강의 듣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사실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실패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실패합니다. 근데 이게 기대치가, 청중의 기대치는 계속 이게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호락호락하게 강의를 대충대충 했다가는 대번에 소위 말해서 뽀록이 나는 시대고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스마트폰 치고 SNS 몇 군데만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좋은 말, 또 아주 3분 스피치 멋진 거,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뭔가 또 변별력 있는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강사들에게는 창조적 고통이죠. 그래도 이 보람 있고 상당히 좋은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모 TV에서 봤는데 가수 이승철 씨가 노래를 할 때 네. 리허설을 하면은 실용음악 학원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네. 이승철이가 틀리나 안 틀리나 이렇게 네. 쳐다보고 평가를 한대요. 네. 어떤 분이 저도 그런 경험을 느끼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치면서 저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렇죠. 따지고 하는 그 청중들도 있더란 얘기죠. 있고 그런 설문이나 이런 피드백에서 분명히 자기의 어떤 주장을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교육자 담당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외워서 할 수 있는 강의 많이 있고 네, 네. 응용할 수 있는 네. 단어 많이 있지만 끝나고 나서 QA에 예. 질문을 연속으로 두세 번 던져봐서 말문이 막히면 안 된다. 그게 전문가로서는 더 음. 큰 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 이것이 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화려한 PT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 돌발 질문이나 관련된 질문을 했을 돌발 경우에라도 상황 대응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어떠한 질문을 했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네. 지식적 합류를 네. 갖고 있는 것이 예를 제일 들면 이런 중요하다. 거죠. 개그맨이 그 무슨 콘서트에서는 무지하게 웃기잖아요. 근데 평소에 말에는 못 웃겨. 맞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뭔가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게 톡톡 이게 하는 게 그대로 이게 어떤 전문성이 묻어나거든요. 그렇지 않고 준비만 해서 조작해서 그냥 시나리오대로 연습만 해서 강의를 했다가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콘텐츠를 갖고 어떠한 강의 기획을 잘해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막힘없이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예, 철저한 사전 예. 공부, 뭐 지식 그렇지만 또 함량이 자기 것만 또 자기 주장만 너무 하면 이게 궤변이 되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보편적이고 논리 타당하게 또 맞출 필요는 있죠. 그래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이 모든 것이 다 통용될 그건 거라는 아니죠. 생각 예. 하에 그래서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니까. 객관화된 그런 또 학문적인 베이스가 또 있어야 되고, 가령 내가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심리적인 그런 원론을 딱딱 갖춘 상태에서 나만의 그걸 응용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결국은 자기 것이라고 해서 내 것만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객관화가 뒷받침된 주관적 가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어떤 뭐랄까요, 기업이나 아니면은 개인이나 어떤 그룹이나 이런 데에서 고객 니즈에 의한 네. 맞춤형 강의를 또 많이 하잖아요. 커스터마이징이라고도 하죠.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약회사에 강의를 갔을 때 사례를 백화점의 어떤 문제 해결 사례를 들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그럼 제약회사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들어야 되고, 더 쉽게 얘기해서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이렇게 네, 먹는 네. 회사에 가서 서비스 강의를 하면 어떤 서비스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프랜차이즈는 순간순간 고객을 빨리빨리 응대하는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대한항공이나 뭐 항공사, 백화점 그런 식으로 막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하고 막 그냥 전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서비스를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강사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얼마 전에 뭐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여자 강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충분히 강의 나갈 때 코칭을 해줬는데도 실패하셨구나. 실패했다. 왜 실패했니 그랬더니 S기업 가면서 네. H기업 회장님 사진을 그런 PT에 올려놓고 그런 사례가 그래서 꽤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례는 그 기업에 해당하는 또 그 로고나 회장님 사진이나 얼마든지 스트리팅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성공 사례 얘기하면서 경쟁사 제품 성공 사례. 아니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S전자에 가서 L전자 팔아달라는 꼴밖에 안 돼가지고 끝나고 나서 강의는 너무 완벽했는데 그 사진 사례를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꼬투리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꼬투리입니다. 끝나고 나서 교육 담당자한테 네. 지금 S 기업에 와서 L 기업 회장 칭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 그런 있어서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뭐 얘기할 때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뭐 안 되면 포기하세요.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걸 막 열광했더니 교육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장이 대표이사분이 그걸 듣더니 인상이 이렇게 네. 좀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강의 끝나고 나오면서 정문에서 그걸 알아차린 거죠. 정문에 그 큰 아치 네. 문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 완전 헛다리죠. 거기는 다시는 안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의 기획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맞게 또는 그 그럼요. 기업의 분위기에 맞게 임기응변을 또 갖춰야 될 그러니까 그 기능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강의는 경험의 암묵지가 있는 강사들이 그래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만약에 같아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빨리 캐치해가지고 확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센스 있는 강사가 네, 센스 있는 그런 데에서 강사가. 표가 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초짜 강사들은 그런 데서 당황하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책도 내시고 좋은 강의 홍보 좀 많이.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요 어떤 분 강의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강의를 받기 위해서 좋은 기획안을 얻다 제출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좋은 강사나 또 훌륭한 강사는 내가 한번 강의를 갔을 때 차기 강의도 예약받을 만큼의 그거를 천천히 가야 돼요. 네, 저도 피드백을. 15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와 내가 이걸 잘해야 돼 하고 또 홍보만 신경 쓰는 강사도 있어요. 네. 홍보에 신경 쓰다 보면 강의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 그러한 그 내공들이 누적이 돼서 5년, 10년 그럼요. 쭉 지나면은 계속 입소문 타고 그렇다고 또 온라인이나 디지털 스마트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강의를 바꾸는 건 어때요? 주제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내가 A라는 강의를 줄곧 해왔는데 그래서 한우물만 파는 강사다라고 인식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좀 약해. 또 바꿔야죠. 유행도 아니야. 낡았다 그러면 바꿔야죠. 예, 그래서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분야에 가서 처음부터 배워서 하려니까 기득권에 있고 있던 있죠. 사람이 또 예, 가만히 예, 놔두지 않고 예. 씹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막 생뚱맞은 걸 바꿀 필요가 없고요. 내가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한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을 개척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파생된 유사적인 예, 강의 예, 컨텐츠로 가야 되는데 예. A가 싫다고 B가 요즘 대사라고 B만 전혀 안 생뚱맞은 돼요. 따라가다 보니까 CS 고객 만족 서비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뭐 기획력 강의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얘가 2년 전, 3년 전에도 뭘 했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얘 SNS를 그럼요. 보고 네가 2년 전, 1년 전에 요즘에는 또 페이스북에서 1년 전 그 그거 다 추억을 나오죠.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1년 전에도 똑같은 주제로 인기를 이만큼 얻었다? 그러면은 너는 인정된 사람이구나 하고 그게 불러주는데 일종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연계선상에서 존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연결고리는 있어요. 창의력, 기획력, 프리젠테이션, 자기개발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직 리더십, 고객 만족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약간 지금으로서는 준비도 안 됐고 연결 이 맥락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나이 들어서는 우리 또 대표님처럼 뭐 이런 그 인문학이나 뭐 이런 그 인생에 대한 조언 이런 것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저도 이제 체질에 관련된 건강 강의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박사 학위까지 공부를 했으면 나 공부 많이 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분야가 건강 분야잖아요. 네. 하루아침에도 뉴스에서 건강 관련 분야가 정보가 몇십 건씩 홍수처럼 쏟아지거든요. 테마가.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해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야, 나 여지껏 공부할 만큼 했는데 또 공부냐. 계속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체질은 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체질은 이게 불변의 어떤 그 과거부터 내려온 그렇죠. 변하지 불변의 않는 팩트거든요. 이게 팩트, 또. 그러니까 그 팩트를 시대 변화와 환경에 맞게 내가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게끔만 재조명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밥 먹을 때마다 이 음식에 관련된 체질적 어떠한 소견을 SNS에다 올려요. 누가 먹었으면 좋겠고 누구는 덜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사생활이 박사님 요즘에는 먹는 거 왜 안 올리시냐고 묻는 것부터 해서 이게 중독처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매니아가 나는 몰랐는데 나를 지켜보는 그런 그렇죠.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강의를 불러줄 잠재적인 고객이 고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근데 되는 또 거죠. 역으로 뭐 자기 어떤 그런 걸 공개되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이 음과 양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 번 더 찍읍시다 했더니 더 이상 바닥 나서 찍을 게 없다. 바닥이 나진 않을 텐데. 그래서 한없이 자기 컨텐츠를 간직하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뭐랄까요, 이 챕터별로 잘 세분화해서 그럼요. 필요한 요소의 그 챕터를 꺼내는 것이 중요하지 말하자면 그 않을까. 카테고리를 잘 구조화해가지고 계속 깊이 있게 파내려가야죠. 그래야지 바닥이 안 나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들이나 강사님들이 야, 나도 이 명강사 강의 책을 꼭 사서 이 책 예. 두껍잖아요. 일단 예, 읽을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봤는데 그래서 사진도 잘 돼 있고 메모하신 그런 사진을 직접 여기다 올리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건 다 노하우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읽고 학습해서 갑자기 명강사가 되고 기획의 달이 되고 이건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강의나 이런 활동에 분명한 플러스 알파는 예, 저렇게 책의 기획이 아주 선전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끼리 옛날에 왜 그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전유선 선생님처럼 뭐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윤성처럼 된다. 그쵸.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이 책을 읽으면 예, 저처럼 도영태처럼 따라오고 제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저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재미있는 토크 아주 뭐랄까요, 핵심적인 어떠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토크를 잘 해주셔서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영태 소장님하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핵심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도영태 소장님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하실 분들은 이 책 구입과 함께 도영태 소장님을 풀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책에 대한 맛배기 강의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맛배기로 이 책의 챕터에 따라서 강의를 한 5분 정도씩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시고 괜찮네? 그럼 책을 또 구매해. 자,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체력이 받쳐주는 한 해야죠. 예. 육사 출신이시잖아요. 아니요, 바닥났어요. 저희 체력.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저는 뭐 책은 계속 쓰시면서? 책은 계속 쓸 거고요. 저는 박사 포기했고요. 책은 뭐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한 50권 쓰고 죽는 게 꿈이고요. 아이고. 뭐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건 뭐 돈을 뭐 강의에서 엄청 벌겠다 이건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돈을 너무 쫓으면 강의의 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저는 나중에 소박한 꿈이 있다면 강사 카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강의도 진행하고 강사님들 이렇게 싸게 이렇게 음료나 커피나 이런 것도 제공하고 거기서 하여튼 강의에 대한 이벤트 뭐 여러 가지가 다
아주 여기 공감 방송처럼 네. 공감 있게 이렇게 항상 쉬지 않는 그런 지식이 살아있는 그런 허브를 만드는 게 꿈.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강사님들한테 또 뭐랄까요, 나처럼 되려면 이것만은 꼭 하라, 내지는 실행했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읽었으면 좋겠다, 꿀팁 딱 한 가지만. 뭐 다는 거 없고요. 뭐 저처럼 되라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일단 너무 그 강사를 막 내가 명강사 돼야지, 빨리 유명해져야지 이런 거 생각은 집착은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런 말 하잖아요. 과거는 히스토리다. 지나간 역사에 불과하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미스테리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 계획 같은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가 뭡니까?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네. 선물. 현재 순간순간 선물이 오잖아요. 그거 선물을 내가 잘 클러보고 활용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강의도요. 내가 뭐 미래 뭐 명강사 돼야지, 멋진 강의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씩 오더라도 그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그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명강사가 되는 거예요. 권투로 말하면 잽을 잘해야 됩니다. 잽을 잘하다가 됐을 때 스트레이트 치고 카운터 펀칭 치는 거지.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 막 카운터 펀칭부터 하고 막 스트레이트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잽을 잘 하다 보면 스트레이트 쳐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카운터 펀칭 치는 것처럼 무엇이 돼야 된다, 무엇이 되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어떻게 살 것인가는 순간순간 금방 말씀드린 선물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활용하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꿀팁을 얻으셨습니다. 다음에 강사님들만을 위한 그런 카페부터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버킷리스트에 하나 포함이 되나요? 네, 그거는 해롱해롱 할 때 하면 안 되고요. 빨리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이 책에 대해서만 한번 토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강사님들이 훌륭한 자양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곳에서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멋진 강의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도영태 소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명강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